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년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에게 희생당했던 지난 날을 위로받고 싶어서입니다. 저와 남편은 선을 봐서 결혼했습니다. 급하게 한 결혼이었지만 시댁이 잘 살아서 친정 부모님께서 좋아하셨고 사랑은 남편과 살면서 생길 거로 생각하고 식을 올렸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남들처럼 자식들도 낳고 살았죠.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조용히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해요? 저번에 아버지 모시고 병원 다녀왔다고 했잖아. 오늘 결과 나와서 확인했는데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 그래요? 어떻게 얼마나 안 좋으신데요? 신장 기능이 많이 안 좋아지셨대. 신장 이식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데 미치겠어 아주. 세상에 어쩌면 좋아요. 신장 이식도 문제지만 아버님 젊은 연세도 아니신데. 그래도 어쩌겠어. 이식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데. 그런데 이식해줄 사람은 누구로 해요? 가족이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당신 괜찮겠어요? 나하고 여동생밖에 없는데 동생은 이번에 둘째 가져서 안 되고 나뿐인데 당신도 알잖아. 아버지한테 유전된 거라 내 신장도 좋지 않은 거. 이식해줄 사람이 없어서 큰일이야.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한번 검사 받아봐. 혹시 모르잖아. 이식이 가능할 수도. 내가요?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알잖아. 그 은혜 갚는다고 생각하고 검사라도 한번 해보자. 어차피 확률은 낮지만. 지금 검사할 사람이 없어. 우리 애들은 너무 어리고 엄마는 연세도 있으시고 거기다 매제는 출장으로 어렵잖아. 당신밖에 없어. 남편의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님께 신장을 이식해드리기 싫은 것이 아니라 수술 자체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무서움이 앞섰거든요. 그렇지만 편찮으신 아버님을 생각하니 무서움이고 뭐고 더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검사받을 사람이 정말 저밖에 없었거든요. 서둘러 병원에 방문하여 이식 가능 검사를 했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는 의외였어요. 놀랍게도 제 신장은 이식이 적합하였습니다. 결과를 듣고 시댁 가족들 모두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신장이 적합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수술에 겁이 나면서도 해결책이 저밖에 없었고 그동안 하나뿐인 며느리라고 예뻐해 주시는 아버님을 생각하니 결심이 섰습니다. 수술 의사를 전달하고 나니 수술 일정은 빠르게 잡혔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겁이 나기도 하더군요. 당신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그래? 아무래도 이런 큰 수술은 처음이라 겁나서요. 아이고, 그 나이 먹고 겁은 무슨. 이 사람아,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잠들었다 깨면 끝인데 뭘. 큰 수술 아니니까 호들갑 떨지 말고 얼른 수술 준비나 해. 장기의 일부를 떼어내는 건데 어떻게 큰 수술이 아닌가요? 수술의 숫자도 경험해보지 못한 저는 얼마나 겁이 나는데 남편의 말이 참 서운했습니다. 더군다나 본인 아버지를 살려주는 건데 따뜻한 위로는커녕 참 사람이 모질구나 싶었어요. 그러나 제 걱정과는 달리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회복이 빨랐고 연세가 있으신 아버님도 점점 호전되어 가셨지만 지속적인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의 정성어린 간호로 아버님은 쾌차하셨고 건강하게 퇴원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덕에 내가 조금 더 살다 갈 수 있겠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 조금 덜하니요. 오래오래 살다 가셔야죠. 우리 아들하고 딸 결혼하는 것도 보시고 증손주 낳는 것도 보셔야죠. 그래, 내가 우리 며느리 봐서라도 열심히 관리해야겠어. 그나저나 자식도 아닌데 이식 결정해줘서 고맙다. 별 말씀을요.
며느리도 자식이나 마찬가지죠. 아버님은 그 뒤로 열심히 관리하셨고 몇 개월 후 건강은 놀랍도록 좋아지게 되셨습니다. 옆에서 오래도록 간호하느라 힘드셨던 어머님도 여유가 생기셨는지 좋아하셨고요. 그런 시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문득 홀로 지내시는 친정엄마가 생각났어요. 오랜만에 엄마를 보러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엄마를 보니 놀랍도록 살이 많이 빠져 있더군요. 그동안 간간히 통화만 했지 직접 얼굴을 본 지 좀 되었거든요. 저는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셨어? 혼자 있다 보니까 챙겨 먹기 귀찮아서 그래. 잘 먹으면 금방 살 붙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참, 사돈어른 건강은 많이 좋아지셨다고? 엄청나게 쌩쌩해지셨어. 연세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다행이지. 너도 이상했는 거 아니지? 이식해준 사람도 위험하다던데. 왜 하필 우리 딸이 이식을 하게 됐다니 그래? 난 괜찮아. 이식해줄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었어. 참, 엄마 반찬 좀 싸왔어. 저는 챙겨온 반찬을 냉장고에 넣으며 정리하는데 식탁 한쪽에 약 뭉치가 있더군요. 살펴보니 당뇨가 있으신 엄마의 약인 것 같은데 약의 양이 전보다 더 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 약이 왜 이렇게 많아? 저번에 먹던 약이랑 다르잖아. 다르기는 비슷하구먼. 원래 그 정도만큼 먹었어. 이만큼 먹기는 무슨 내가 엄마 약을 아는데. 엄마 혹시 당뇨 증세가 더 심해진 거야? 아이고, 아니야. 됐고, 넌 얼른 집으로 가봐라. 피곤해서 좀 쉬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더니 방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엄마의 그런 태도를 보니 더욱 심상치 않았습니다. 살이 많이 빠지신 것도 마음에 쓰였고요. 저는 곧장 엄마가 다니시는 병원으로 달려갔고 의사에게 엄마의 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당뇨가 있으셨던 엄마는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고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입원 치료를 권하였으나 엄마가 완강히 거부하셨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제게 짐이 되기 싫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가 걱정되어 집에 가자마자 남편과 의논하고 싶었으나 남편은 역시나 집에 없더군요. 보통 퇴근하면 집으로 곧장 오는 사람인데 요즘 들어 무슨 모임을 하기 시작하더니 부쩍 집에 없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는 모임 사람들과 등산이나 낚시하러 다녀온다며 외박하는 날도 있었고요. 오늘도 늦게 오거나 외박할까 싶어 미리 할 이야기가 있다며 되도록 집에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더군요. 이 여편네가 미쳤나? 아, 왜 이렇게 보채고 난리야? 중요하게 의논할 말이 있다니까요. 의논은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네. 하는 일 없이 맨날 집구석에서 놀기만 하니까 심심해서 그렇지. 됐고 나중에 이야기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늦게라도 기다릴 테니까 집에 와서 이야기해요. 알겠죠? 어휴, 이놈의 징그러운 집구석 진짜. 끊어. 남편은 뭐가 그리 짜증이 나는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더군요.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신나게 놀고 있는데 집에 오라고 하니 그게 그렇게도 짜증이 났나 봅니다. 남편의 그런 태도에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집에 들어오면 친정엄마 이야기를 상의해야 하지만 모임 사람들한테 빠져 외박하는 문제도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 들어오나 벼르고 있는데 11시가 넘어서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더군요. 당신, 내가 의논할 거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술을 먹고 들어오면 어떡해요? 이놈의 여편네가 지금 누구한테 큰 소리야? 내가 술을 먹고 들어오든 말든. 네가 뭔데? 진짜 짜증나게 하고 있어. 여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요즘 당신 모임 사람들 만난다고 맨날 늦게 들어오고 외박도 자주 하잖아요. 이제는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울리는 것도 어느 정도 해야죠. 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놀거나 외박하는 건 내 마음이야. 집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림만 하는 옆에 내가 뭘 알아? 그리고 너
가서 거울 좀 봐봐라. 내 얼굴 보러 들어오고 싶나? 누가 내 얼굴 보러 오래요? 당신이랑 입씨름하기 싫어요.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나 오늘 친정에 다녀왔는데 우리 엄마 당뇨 있는 거 알고 있죠? 엄마 당뇨가 심해져서 합병증까지 올 수 있대요. 입원은 계속 거부하고 계시고요. 아무래도 걱정되어 집으로 모시고 와야 할 것 같아요. 뭐? 지금 병들어 아픈 내 엄마를 내가 모셔야 한다고? 이게 돌았나 어디서 미친 소리야? 그런 쓸데없는 미친 소리를 의논한다고 나보고 오라고 한 거야? 라고 말하며 순간적으로 제 뺨을 쳤습니다. 술에 취해 감정 조절이 어려웠는지 아니면 집에 빨리 오라는 말에 이미 기분이 상했던 것인지 친정엄마를 모셔야 한다는 말에 분노했어요.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이 취하셨다고 그만하시라며 막아섰습니다. 다 큰 아이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니 참 비참하더군요. 아들이 말리자 남편은 다 꼴보기 싫다며 집을 다시 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전화와 문자를 남겨도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저도 이와 같은 남편의 태도에 단단히 화가 났고요. 집에 들어오면 술에 취해 저지른 실수라도 쉽게 용서해주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집에 들어왔더군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제게 서류 봉투를 하나 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혼해. 잠만 말고 도장 찍어. 뭐라고요? 생각지 못한 남편의 말에 저는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정말 이혼 서류가 들어있더군요. 이런 일 있고 나서 며칠 만에 들어와 한다는 소리가 이혼이에요? 당신 정말 미쳤어요? 더는 너랑은 살고 싶지 않으니까 이혼하자고. 그러니까 왜요? 당신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요? 당신 혹시 내가 엄마 모시고 살자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혼하자고 하는 건 아니죠? 맞아. 내가 왜 우리 엄마도 아닌 사람을 모셔야 해? 그것도 늙고 병든 노인을. 난 그 짓 하기 싫고 내가 고생해서 번 돈 약값으로 들어가는 것도 짜증나니까. 그리고 이제 네가 지겨워. 좀 여자다운 맛이 있어야지. 허구한 날 집에서 그러고 있는 거 보기만 해도 신물이 난다고. 남편의 날카로운 말에 저는 큰 상처와 혼란을 받았습니다. 그때 남편의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전화를 받은 남편의 휴대전화기 너머에서 어떤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금방 갈게.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저와 이야기할 때는 상반되는 목소리로 다정하게 대꾸하는 남편을 보니 어느 정도 눈치가 차려졌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 혹시 여자 생겼어? 그래서 나보고 이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어쩜 바람 피운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혼 요구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또 열받게 하네. 야, 그럼 너 같으면 너처럼 집에서 놀고 먹고 여자다운 맛도 없는 사람이랑 살고 싶겠냐? 내가 바람 피우게 만든 건 너야. 네가 애교가 있냐 뭐가 있냐? 화장도 안 하고 다 늘어진 옷에 애들만 보고 사는 너 같은 여자 난 딱 질색이야. 다 내가 자초한 일이니까 그냥 조용히 도장 찍고 꺼지라고. 그래, 이참에 도장 찍고 이대로 이 집에서 나가고 내 엄마 병관하면 되겠네. 당신 정말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애들 키우고 당신 내조하느라 나 자신 꾸밀 시간조차 없었다고요. 거기다 난 아버님 아프실 때 내 신장까지 떼어드렸고요. 나중에 무슨 천벌을 받으려고 나한테 이래요? 내가 하라고 등 떠밀었어? 나중에는 네가 하겠다고 그랬잖아. 벌은 내가 알아서 받을 테니까 일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내일까지 조용히 찍고 나가라. 위자료 조금이라도 받고 싶으면 내 말 듣는 게 좋을 거야.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건지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일을 어쩌면 좋을지 막막해서 신세 한탄하며 넋놓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위해 희생한 제 자신이 참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런 제 모습을 집으로 돌아온 아이들이 보았고 저는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하자고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자식들은 제 말에 분노하며 아빠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원망했습니다. 엄마, 그냥 이혼해.
뭐하러 아빠 같은 사람이랑 살아.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아빠한테 이런 대접 받으면서 사냐고. 이참에 나, 엄마, 동생 이렇게 셋이서 지내자. 우리가 아빠 버리는 거야. 아니면 외할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할머니 댁에 가서 같이 모시자. 우리도 간호하는 거 도울게. 자식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참 가슴 찢어지지만 아들의 말을 듣고서는 한편으로 고맙기도 하고 또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다 커서 어른이 됐나 대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말이 맞기도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희생할 필요 없었죠. 장모가 아프다는데 나 몰라라 막말하는 것도 기가 차고 바람난 주제에 당당한 모습을 보고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길로 자식들과 짐을 싸서 엄마 집으로 갔어요. 갑작스러운 우리의 방문에 놀라셨지만 대강 이혼하겠다고 상황을 말씀드리니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바람난 사위를 용서할 수 없다며 이왕 하는 이혼 받을 것 다 받아내라고 하시더군요. 엄마와 자식들의 힘을 등에 업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 자문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직접적인 증거를 잡아야 유리하다고 하더군요. 어떤 식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아버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네, 아버님. 지금 당장 집으로 좀 오너라. 네? 지금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자세한 것은 만나서 이야기하고 어서 오너라. 갑작스런 아버님의 호출에 저는 혹시 어디 몸이 안 좋으신 건가 걱정되어 헐레벌떡 시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죠. 남편이 꽃뱀처럼 화장 진한 여자와 함께 아버님을 보고 앉아 있는 겁니다. 저 여자는 누구인가 싶다가 순간적으로 내연녀구나 싶었죠. 그때 머리를 스치면서 증거를 수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몰래 핸드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고 놀라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네가 여길 어디라고 와? 내가 불렀다. 네? 아니, 아버지. 아버지가 저 사람을 왜요? 내 며느리 내가 부른다는데 뭐 잘못 있냐? 바람 피운 놈이 뭘 잘했다고 목청 한번 좋구나. 아이고, 아버지. 저 여자랑 이혼하고 새 출발한다니까요. 조금 전까지 이혼하고 이 사람과 결혼하는 거 허락해 주셨잖아요. 나 허락한 적 없다. 내 마음대로 하라고 했지. 머리 다 큰 자식 부모 말 들을 것도 아니고 기운 달려서 아들놈 두들겨 패서 사람 되게 할 생각도 없다.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이혼하든지 어디서 굴러먹다 온 거랑 결혼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대충 분위기를 살펴보니 남편은 저한테 이혼하자고 선언해놓고 저 몰래 내연녀를 시댁으로 데리고 와서 부모님께 인사시켜 드리려던 것이었습니다. 아직 이혼 도장은 찍지도 않았는데 벌써 저렇게 인사시켜 드리지 못해 안달인가 싶고 정말 꼴불견이더군요. 남편 옆에 딱 붙어 앉아있는 내연녀는 계속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려보다 아버님께 콧소리 내며 말했어요. 아이, 아버님, 그러지 마시고 좋게 생각해 주세요. 요즘 마음 안 맞아서 뒤늦게 황혼 이혼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쩌면 오빠랑 저랑 운명인데 뒤늦게 만난 걸 수도 있고요. 이제부터 제가 아버님의 예쁜 며느리 되어드릴게요. 오빠랑도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고요. 얘가 왜 내 며느리가 돼? 나한테 며느리는 저기 서 있는 우리 며느리 하나밖에 없다. 어디서 되지도 않는 게 들어와서는 쓸모없는 소리짓거려. 둘이 결혼식을 올리던 같이 동거를 하던 난 일절 관심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 대신 난 앞으로 아들 없다고 생각할 거다. 그리고 넌 왜 거기 그러고 서 있냐? 네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할 말 있으니 이리 와서 앉아라. 불려우 같은 내연녀의 콧소리 가득한 목소리에 아버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저 대신 쓴소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더군요. 저는 아버님 앞에 가서 앉았어요. 그러자 아버님께서 뒤어있던 서랍에 봉투를 꺼내어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님? 내가 너한테 줄 건
이것밖에 없구나. 그냥 내 마음이니 바꿔라. 아버님의 말씀에 어리둥절해하며 봉투를 열어보았어요. 봉투 안에는 종이 서류가 몇 장 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 서류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눈이 커지고 입이 자연스럽게 벌어졌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은 어떤 서류인가 궁금했는지 제 손에 들려있던 서류를 빼앗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버님께 소리쳤죠.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거 이번에 저 주시기로 한 건물이잖아요. 그건 내가 이혼한다고 말하기 전에 해당하는 거고, 바람나서 조강지쳐 버리는 놈한테는 이 건물 못 준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버지, 저거 오면이 아버지 자식인데 이 사람은 그저 며느리일 뿐이고 저랑 이혼하면 아무 상관없는 여자라고요. 이놈의 새끼가 불려한테 미쳐서 위아래도 없냐? 어디서 소리를 질러? 그리고 왜 아무런 상관이 없냐? 내 하나뿐인 며느리이고 내 손주들 엄마인데 너처럼 짐승만도 못한 놈은 앞으로 내 자식 안 하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우리 며느리한테 줄 것이야. 저는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서러웠던 마음이 위로받는 기분에 참았던 눈물이 또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이 사람 바람피고 저한테 이혼하자고 했을 때 정말 이 세상에 아무도 제 편은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이렇게 든든히 지켜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우리 착한 며느리 울지 말아라. 넌 잘못한 거 하나 없어. 그동안 얘가 가정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다 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세상에 내 며느리는 너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앞으로 아들놈 없다 생각하고 널 딸처럼 생각할 거야. 넌 날 위해 신장도 기꺼이 떼어줬잖니. 그리고 그 건물은 어차피 나 죽으면 너희 물려주려고 했던 건데 자식 잘못 키운 내 죄와 더 살게 해준 목숨값을 이 건물로 갚으마. 그러니까 이딴 놈이랑 헤어지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편히 한번 살아봐. 아니 아버지,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정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데 제가 아무리 바람피고 이혼한다고 해도 저는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천륜이에요, 천륜. 넌 왜 그러고 서 있어? 네가 진짜 그 건물 받을 거야? 그래. 아버님께서 주신 건물 감사히 받을 거야. 믿고 살았던 남편은 바람나서 이혼하자 그러고 우리 엄마는 몸이 편찮으셔. 그러니 난 아버님이 주신 건물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지낼 거라고. 그동안 너한테만 맞추고 살았고 애들 키우느라 못난 남편 내조하느라 내 인생 제대로 누리며 보낸 적 없어. 앞으로 나도 아버님 말씀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면서 살 거야.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 이혼하자고 한 거 말 잘했어. 처음으로 당신한테 고마운 일이 생겼네. 저는 남편에게 결혼 후 처음으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제 앞으로 와서 무릎 꿇고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아무리 여자한테 미쳐도 조강지처를 잇는 게 아닌데 내가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 우리 아버지 아프셨을 때 당신이 신장도 떼어줬는데 내가 그 은혜도 모르고 당신한테 너무 큰 죄를 지었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저 여자랑은 그렇게 깊은 사이 아니야. 지금 당장이라도 헤어질 수 있어. 남편의 말을 듣고 있던 내연녀는 벌떡 일어나 남편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미친놈. 너같이 찌질한 새끼 나도 싫어. 아내한테 건물 떨어지니까 쪼르르 가서 붙냐? 너 같은 걸 만난 내가 미친년이지. 어휴, 재수가 없으려니. 라고 말하고는 그 길로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은 맞은 뺨을 어루만지더니 저를 더욱 애초롭게 보며 눈물을 글썽거리더군요. 여보, 나 정말 앞으로 잘할게. 이제 내 인생에 여자는 당신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게. 장모님 몸도 안 좋으신데 당신만 용서하면 내가 장모님 병간호 다 할게.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정말 너란 인간 질리는구나. 정말 저 여자 말처럼 아버님이 검을 물려주신다니까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너 정말 사람 맞니? 양심이라는 게 있어? 건물 때문에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솔직하게 말하면 실은 아버지가 몇 달 전부터 건물 물려주신다고 그래서 하던 일도 다 그만두고 사업하려고 여기저기 시작한 일도 있고, 그런데 이미 일은 저질렀는데 자금이 있어야지. 당신이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그냥 용서해주면 내가 앞으로 당신 호강시켜주면서 행복하게 해줄게. 앞으로 절대 딴짓 안 하고 늦게나마 가정에 충실한 남편 되도록 노력할 거야. 제발 나 좀 믿어줘 여보.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본 아버님은 혀를 끌끌 차시며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리고 제게 그러셨죠. 아가,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라. 내가 다시 못난 놈 받아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난 얘가 더 이상 이놈 때문에 마음고생하지 말고 남은 인생 행복하게 즐겼으면 좋겠구나. 이식하기 전에 죽을 날 받아놓고 살면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던지 넌 나처럼 그런 허무함 느끼지 말고 제대로 한번 즐기면서 살아. 아버님의 말씀에 저는 더욱 자신감 갖고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들었지?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래. 잘하려면 진작에 잘해야지. 버스는 떠났고 지난 버스는 되돌아오지 않아. 이젠 내가 말할게. 우리 이혼해. 잔말 말고 도장 찍는 게 좋을 거야. 그나마 손톱만큼 남아있는 정으로 위자료는 건물로 퉁칠 테니까. 그렇게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말했고 아들은 쌤통이라며 좋아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합의 이혼을 요구했지만 자신은 절대 이혼 못한다며 난리를 쳤고 평소 잘 오지도 않던 친정집 앞까지 찾아와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고 엄마는 소금을 왕창 뿌리며 썩 꺼지라고 하셨고요. 저는 이혼하기 싫다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증거도 확실하니 결과는 뻔하지만요. 아들과 딸도 저런 사람은 아빠도 아니라며 평생 보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아버님이 물려주신 건물로 우리는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는 중입니다. 남편은 무턱대고 시작한 사업 자금을 메꾸느라 허덕이고 있다고 하더군요. 참 쌤통이에요. 더는 남편 모습 보고 싶지 않아 엄마 모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엄마 그리고 우리 자식들과 행복하게 꽃 피우며 지내보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